이게 뭐 복수형이 될 수도 있어요. things가 될 수도 있고. 얘가 선행사입니다. 선행사. 그럼 선행사니까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겠죠? 편의상 개수로 쓸게요. 위치로 쓸 수도 있지만. 자, 이런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선행사 너띵즈를 꾸며주겠죠. 맞죠? 자, 그럼 잘 봐봐. 아까 쌤이 이 관계대명사는 해석 어떻게 한다 했죠? 아니 이거 중요하다 했잖아. 오늘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했잖아. 관계대명사 해석 어떻게 한다고? 뭐뭐 하느냐,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자, 더 띵은 해석 어떻게 할까요? 띵. 띵은 해석 어떻게 해요? 그냥 덧이죠, 덧. 덧.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띵, 대를 합쳐서 해석하면 뭐뭐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뭐뭐 하는 것이라는 말은요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띵, 대시라는 거를 한 단어로 바꿉니다. 그게 바로 뭐냐? what이에요. what.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what이라는 한 단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더 띵이라는 선행사가 들어가 있고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 있죠. 즉 what은 다시 한번 뭐다? 선행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what이라는 녀석 자체가. 그래서 항상 이 what에 대해서 배울 때 우리 문법책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됐어요? 왜냐면 이 nothing이라는 선행사가 what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what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원리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랑은 다르게 자,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했어요. 형용사절. 그런데 what이라는 녀석에는 이미 선행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이라는 녀석은 형용사절이 아니라 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명사절. 방금 말했다시피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이 되고요. 자, 명사절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 보어, 목적어 역할을 하겠죠. 자,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데 문법 배울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품사, 자리, 해석이라고요. 품사, 자리, 해석. 품사, 명사절, 자리,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 해석, 뭐만 됐어? 그러니까 이번 내용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마지막으로 자,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에도 관계대명사 다른 녀석들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 that 뒷부분에는 이렇게 물결 요 물결 자리가 불완전한 문장이었어요. 불완전한 문장. 그렇죠? nothing that이라는 단어를 what이라는 하나의 단어로 치환했으니까 what 뒤에도 어떻게? 똑같이 불완전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what 뒤에도 불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4번 특징 쓰고 what 넘어갈게요. 자, what이라는 녀석은요 기본적으로 단수 취급합니다. 단수로 봅니다. 그러니까 what절이 주어 자리에 나왔을 때는요 what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is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기본은 단수 취급이에요. 기본은. 그런데 what이라는 게 복수 취급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기다 써놨지만 the 되실 수도 있지만 the things 되실 수도 있거든요. 뭐뭐 하는 것들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복수 취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은 단수입니다. 기본은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한 설명을 한 건데요. 자, 예문을 좀 안 볼 수가 없으니까 책에 있는 예문 좀 보겠습니다. 자, 잠깐만 보시면 여기 중간만 좀 살짝 지울게요. 여기만 지울게요. 자, 봐봐. 자, 그래서 선행사를 포함한다라는 멘트가 여기 써 있고요. 예문을 보자면 Tim saved the child from the fire. What he did was grea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 what이 뭡니까? the thing that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the thing that을 한 단어 what으로 바꿨고요. what he did라는 요 덩어리가 뭐다? 주어입니다. 주어. 됐어요? 덩어리가 주어. 그래서 뒤에 was brave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금 여기에 was라고 썼죠. 왜? 단수 취급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was라고 쓴 겁니다. 자, 해석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했던 것. 됐어요? 뭐뭐 하는 것. 그가 했던 것은 용감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did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왔죠. 제대로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 됐나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제가 써놓은 설명들이 다 예치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에 대한 좀 이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챕터가 이제 관계부사 챕터예요. 그런데 관계부사 챕터를 하기 전에 앞서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주의해야 할 관계사 있거든요.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여기. 그래서 여러분 책에 122쪽인가요? 거기가? 122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볼 거거든요. 자, 저는 또 빈 페이지 띄우고. 여기 다 지우고 5번 쓰겠습니다. 5번. 자, 보자. 자, 5번에서 설명할 거는요. 책에 있는 순서랑 똑같이 갈게요. 관계대명사의 생략부터 가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생략. 우리 지난번에 수동태 할 때 생략에 대한 이야기 제가 했었죠. 그렇죠? 자, 생략의 기본 원칙은 뭐라 했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생략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자,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의 수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략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안 됩니다. 주격, 목적격 두 가지의 경우에만 생략이 되는데, 자, 첫 번째 주격 관계대명사를 먼저 볼게요. 자, 얘는 언제 생략이 되냐면요.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자, 일단은 뒤에 비동사가 나와야 돼요. am, is, was, were. 비동사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뒤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대표적인 거 딱 두 개만 쓸게요. ing나 아니면 과거분사, pp. 얘네가 나올 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만 썼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근데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가 나오고 그에 이어서 ing나 pp가 나온다. 이럴 때 어떻게 생략이 되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됩니다. 세트로. 자, 이거는 아까 제가 썼던 비슷한 예문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문을 좀 보자면 go to as dancing. 그다음에 on the stage as my sister. 아까 썼던 예문이랑 비슷해요. 이걸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 덩어리가 이렇게 덩어리를 꾸며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the girl is my sister 이렇게 생긴 거죠. 그렇죠? 아,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who is라는 주격 관계대명사의 비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ing까지 나왔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된다? 주격 관계대명사 비동사가 세트로 생략이 가능합니다. 세트로. 자, 세트로 생략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요. 포인트가 여기다 잠깐 포인트를 쓸게요. 관계대명사 생략의 포인트는요. 그러니까 생략이 언제 되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해요. 생략되고 난 다음. 그래서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who is가 생략이 됐어. 이 형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 형태. 요 형태를 보시면은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s my siste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것만 보고도 지금 dancing on the stage가 앞에 있는 너거를 꾸며주고 있구나.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그 소녀가 내 여동생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구나. 즉 지금 ing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고 있죠. ing가. 그러면은 이렇게 ing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때는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생략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눈치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생략되느냐는 다시 말하지만 별로 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보다 생략되고 난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 볼게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아까 말했다시피 주어 동사가 오겠죠. 목적어는 안 오고요. 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요 조건이 딱히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로 생략이 됩니다. 그 자체로 생략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도 똑같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가능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생략되고 난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략되고 난 다음.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 would I have so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보시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책이 어제 팔렸다라는 건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서 뭐가 빠졌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which 뒤에 주어 동사 나오고 요 덩어리가 이렇게 꾸며집니다. 더보기 주어, so가 동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which는 뭐다? 생략이 가능하다. 왜? 목적격이니까. 그러면은 생략되고 난 다음을 봐요. 앞에는 더보기라는 명사가 나왔어. 근데 그 뒤에 갑자기 뭐가 나왔어?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 됐어? 그럼 이게 뭐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자,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자, 만약에 명사가 나왔어. 명사 다음에 갑자기 ing 나왔어. 명사 다음에 갑자기 과거분사가 나왔어. 또는 명사 뒤에 갑자기 주어 동사가 나왔어.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뭐다?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됐어요? 봐봐. 얘네들 전부 다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명사 나올 거 아니야? 선행사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가 생략되고 난 뒤를 보세요. 그럼 명사 뒤에 ing, 명사 뒤에 pp, 명사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명사 뒤에 갑자기 ing나 pp나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다? 얘가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될까? ing 하는 명사, pp 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겠죠? 해석까지 써놓을게요. 뭐뭐 하는 명사, 뭐뭐 되는 명사,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됐어요? 전부 다 니은자 받침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확인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관계대명사에서의 생략은요, 생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여기서 생략 가능한 경우, 뭐 밑줄 친 게 생략이 가능한 경우를 골라라, 불가능한 경우 골라라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뭐다?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 이 덩어리가 얘를 꾸며줘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라는 걸 눈치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서 요 사이에 주격 플러스 비동사 여기에 목적격이 생략돼 있구나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 중요한 건 뭐다? 그냥 요거야. 요거. 명사 뒤에 ing, 명사 뒤에 pp, 명사 뒤에 주어 동사는 이렇게 해석이 돼서 얘를 꾸며준다라는 거. 그래서 결론은 뭐다? 관계대명사의 생략에서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한 거는요 전부 다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얘만 알면 됩니다. 얘만. 알겠죠? 얘는 문법 시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해석에서 중요한 녀석이야. 해석에서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B에 있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요거 한번 볼게요. 자, 6번 씁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아유, 관계대명사 파트도 많다. 자, 6번.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자, 이것도 뭔가 사실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요 예문으로 바로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문으로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쉬운 예문 하나 써볼게요. 쉬운 예문. This is the house. 그다음에 he lives in it. 자, 이런 두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럼 두 문장을 우리가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라? 공통되는 명사 두 개 찾으라고 했었죠? The house와 it입니다. 됐죠? 자, 그럼 the house와 it에서 뭘 없애라? 대명사를 없애고요. 남는 문장을 뒤에다 붙이고 사이에 관계대명사 써라. 이거였죠? 이게 관계대명사를 이용해 연결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종 도장을 미리 쓰자면요. This is the house.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which he lives in. 이러고 끝나는 거죠. 됐어요? 자, 두 문장 연결한 거예요. 관계대명사예요. 끝냈어요. 아, 저거 한동안 문제 없다가 또 왜 이래? 꺼졌다고요? 아무 소리가 안 꺼졌는데? 소리가 안 나요. 그래요? 응. 희한하네. 안 꺼졌는데? 네. 자, 혹시라도 또, 나 저거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이러다가 계속 저러가. 일단 안 꺼졌어요. 일단 다행이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문장 연결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관계대명사 덩어리가 앞에 있는 더 하우스를 꾸며줘서 이것은 그가 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쓰게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뒤쪽을 보면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전치사 나왔는데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죠.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까지도 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에는요, 이 짜투리 전치사를요,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쪽에다가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전치사 뒤에 다시 한번 뭘 쓴다고? 명사 쓰자. 전치사 뒤에 명사 오잖아. 그래서 전치사 뒤에 뭐가 왔어요? 관계 대명사가 왔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치사 뒤에 명사 왔습니다. 되니? 근데 이렇게 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잘 봐봐. 아까 전에 in이 앞에 없을 때는요 뒤에가 불완전한 형태가 됐어요. 왜냐면 in에 대한 목적어가 없으니까. 근데 in을 앞으로 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어 동사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은 정의하겠습니다. 그럼 정의하자면 결국에 전치사의 더하기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문장이 나온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문장. 알겠니? 왜냐면 이 전치사 때문에 불완전했었는데 얘를 앞으로 뺨으로써 완전하게 된 거니까요. 되니? 그래서 이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은 제일 중요해요. 핵심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만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책에 이제 아마 나와 있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책에 2번에 나와 있거든요. 특징이 뭐냐면 자, 당장 표시하고 우리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구조에서는요. 다시 한번 쓸게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요 구조에서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요 자리에는요. 우리가 that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도 안 되냐면요. who도 안 됩니다. who도 안 돼요. 그러니까 whom이라고 써야 돼요. whom. 아까 우리가 여기다 표 그렸었잖아요. 관계대명사 표 그렸었잖아. 근데 여러분 잠깐 앞쪽 페이지 넘겨볼래요? 118쪽 잠깐만 펴볼래요? 118쪽에 관계대명사 표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죠? 맨 왼쪽에 아래 있는 걸 보세요. 표에서 맨 왼쪽에 아래를 보시면요. 사람의 목적격이면 whom이 기본이지만 who로 쓸 수도 있다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who가 안 된다고요. 무조건 whom으로만 써야 됩니다. whom으로만.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에서의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무조건 목적격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잘 봐봐. which he lives in 했을 때 지금 in에 대한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전치사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 목적어를 대신하는 게 which, 즉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전치사의 관계대명사는 무조건 뭐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who나 일단 that은 안 되고요. who도 안 되고요. 그럼 결국 가능한 거는 which 또는 whom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which, whom. 아시겠죠? 이것만 가능하다. 자, 이 정도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간단하게 하고요. 자, 또 책에 있는 순서로 가자면은 마지막에 이제 대속정용법 나와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일단 거의 다 끝나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 더 있어요. 사실은 책에 없는 내용이 있는데 더 있습니다. 많죠. 오늘 백지 테스트 할 게 많겠네요. 자, 7번. 대속정용법. 대속정용법에 대해서 아마 많이 여러분이
들어갔을 겁니다. 앞에 뭐 콤마 붙이고 뭐하고 이런 거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근데 이 계속적 용법이라는 거에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얘가 뭔지 좀 개념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일단 기본 개념으로 한번 가보자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관계 대명사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무슨 절이다? 형용사절이라고 했어요. 형용사절. 알겠죠? 자, 근데 여러분이 항상 앞으로 어떤 문법을 배우더라도 형용사에 관련된 문법을 배우신다면요. 형용사는 언제나 두 개의 역할이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형용사가 하는 역할은 언제나 두 개예요. 두 개. 하나는 명사 꾸며주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두 번째는 형용사 하는 역할 또 뭘까? 명사 수식 말고. 하나 더 있잖아. She is pretty에서 pretty가 명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잖아. 형용사 하는 역할 뭡니까? 명사 수식 말고. 에헤이 왜 안 나와? 보어잖아. 보어. 됐어요? 보어. 자 봐봐. 일단 형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올게요. 형용사. 방금 말했다시피 형용사는요. 수식해주는 역할과 그 다음에 보어 역할 두 가지를 해요. 수식어와 보어 역할. 자, 이거에 용어를 좀 달리 해볼게요. 용어를요. 자, 여러분 이 수식어, 수식해준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제한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제한한다. 제한한다라는 말과 또 똑같은 게 한정한다라고도 말합니다. 이따가 말해줄게요. 왜 제한, 한정과 똑같은 말인지. 자, 보어라는 말은요. 뭐랑 똑같냐면 서술한다는 말과 똑같고요. 그리고 계속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줄게요.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이 지구라고 쳐봐. 지구가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 girl이라고 썼어. 그럼 지구상의 절반이 한번 여자라고 쳐볼게요. A girl. 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수식어를 하나 붙여볼게요. 수식어를 붙였어. pretty거를 붙였어. 그럼 예쁜 여자는 한 요만큼 있어. 예를 들어서.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키도 커야 돼. 그럼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rich, 돈도 많아야 돼. 그럼 더 줄어들겠죠. 내가 수식어를 붙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점점 한정되고 제한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식어라는 거 곧 무엇이다? 제한한다, 한정한다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뭔 말인지? 그래서 이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자, 보어나 서술 계속이 왜 같은 말이냐면은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어라는 거를 우리가 문장의 오형식 배울 때 뭐라고 배우냐면요. 보충 설명해주는 말 이렇게 배워요. 맞죠? 주격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목적격 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이렇게 배우잖아. 아니, 보충 설명이 뭔데요? 보충 설명이란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요. 서술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서술의 역할. 더 쉽게 말하면은 서술의 역할이 뭐냐면은 동사처럼 해석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사처럼 해석한다. 근데 동사는 아니잖아. 형용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우리가 아까 썼던 she's pretty 봐봐. pretty만 해석하면 원래 예쁜이잖아. 그렇죠? 근데 is라는 거는 뭐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쁜과 이다라는 말이 합쳐져서 우리가 예쁘다라고 해석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어떻습니까? 이 지금 보어가 동사처럼 해석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서술한 뜻이요. 되니? 자, 이게 근데 곧 뭐다? 계속이라는 말과 똑같다고 했는데, 자, 이건 한번 볼게요.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자, 예문은 두 개를 쓸 겁니다. 일단 계속적 용법의 특징은 제가 따로 안 쓸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관계대명사 앞에다가 콤마 붙이면 돼요. 끝이에요. 그게 계속적 용법이거든. 콤마가 있냐 없냐. 근데 예문 두 개로서 두 관계대명사의 차이를 보여주겠습니다. 잠깐만. 자리가 좀 좁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동그라미 2번 예문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게. He has a son who became a teacher. 이렇게 하나 썼어요. 두 번째 예문. He has
자, 위아래 문장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뭡니까? 콤마가 있냐 없냐 이거밖에 없어요. 차이가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에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었던 기존의 관계대명사입니다. 기존의 관계대명사.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제한적 용법 또는 한정적 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거예요, 이거. 자, 아래 거를 바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네들의 용어 설명과 해석적 차이를 보여줄게요. 해석하는 순서도 다릅니다. 심지어 이 콤마 하나 때문에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잘 보세요. 자, 위에 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었죠. 이 덩어리가 앞에 있는 어선을 수식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석하는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어떻게 됩니까? 그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하나가 있다. 됐어요? 이렇게 거꾸로 가죠. 해석 거꾸로. 됐어? 근데 아래 거 볼게요. 아래 거는 콤마가 있는데 얘들아 콤마를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우리말로 뭐야? 아이 참 말들이 없어. 오늘 숙제 왕창 내줘버릴까 보다 이 자식들아. 이거 뭐라고요? 아니야. 콤마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 기호를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쉼표잖아. 쉼표. 얘들아 쉼표라는 거는 쉬라는 소리예요. 쉬라는 소리죠. 여기까지 해석하고 쉬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석하고 쉬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해석해. 그래서 해석하는 방향이 일로 갑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석 방향이 반대예요. 그럼 아래 건 해석이 어떻게 되냐? 이 해석선 일단 여기까지 해석해. 그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teacher 선생님이 된 애야. 그래서 이 순서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아래 거랑 해석하는 스타일이 다르죠? 위에 거는 뭐라고요? 그는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어. 우리가 원래 하던 역순으로. 아래 거는 그가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걔가 누구냐면은 선생님이 된 애야. 선생님이 됐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일단 끊고 계속 이어서 해석해라 라고 말해서 그래서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명칭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해석 차이를 봤는데 그러면 의미적으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미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볼게요. 위에 거는요. 그가 선생님이 된 아들이 하나가 있대요. 질문하겠습니다. 자, 위의 문장을 읽었을 때는 이 그 있죠. 그 키는요. 아들이 몇 명 있을까요? 아들이 몇 명 있을까? 키는 위의 문장 봤을 때 한 명? 아니에요. 위의 문장을 봤을 때는요. 아들이 몇 명인지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들이 한 3명 있어요. 한 놈은 의사, 한 놈은 판사, 한 놈은 선생님이 됐어. 그럼 우리가 위의 문장을 쓸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들이 의사 된 애 있고 판사 된 애 있고 선생님이 된 애가 있다. 이 상황이라고 쳐봐.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딱 얘기하는 거야. 야, 나 선생님이 된 아들 하나 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된 아들 한 명 있는 거니까. 근데 아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래 건 어떨까? 여기서 해석을 끊었죠. 그럼 여기서 아들이 몇 명이에요? 한 명이야. 왜? He has a son. 그가 아들 한 명이 있어. 아들 한 명이 있다고 해서 끊어버렸잖아.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한 놈이 선생님이 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 콤마 하나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의미가 아예 달라져 버리죠. 그렇죠? 자, 이게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 예문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번을 쓸게요. 3번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3번은요 제가 특징으로 쓸 건데 책에 나와 있는 특징과 책에 안 나와 있는 특징도 설명해 줄게요. 책에 나와 있는 특징부터 설명하자면 첫 번째, 일단은 관계대명사 that 있죠. 그리고 아까 배웠던 관계대명사 what 있죠. 얘네들은요 계속적 용법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that이랑 what은 사용할 수 없어요. 나머지는 다 가능합니다. 보통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who랑 위치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who랑 위치만 된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그건 아니고요. who도 되고 whom도 되고 위치도 되고 whos도 됩니다. 다 돼요. 얘네만 안 되는 겁니다. 얘네만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계속적 용법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해석할 때는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죄송. 해석할 때는 우리 원래 관계대명사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된 형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요 버전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접속사의 종류는 대표적인 게 and죠. 그리고 but입니다. 됐어요? and, but이 제일 대표인데 얘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만 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for도 가능하고요. 여기서 for가 접속사예요. 참고로 for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o 뭐 이런 애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for는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의 뜻이에요. 참고로 왜냐하면 do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애도 쓸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당연히 and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and랑 but 특히 and가 특히나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버전으로 해석하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 덩어리는 어떻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죠. 뭐뭐 하는. 근데 얘로 나오면은 이 who를 어떻게 해석해라? 접속사와 대명사로 쪼개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가 아들 한 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리고 그가 선생님이 되었어.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애초에 이 관계대명사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부연 설명에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관계대명사라는 이 개념 자체가. 우리가 후 하면은 원래 의문사 배울 때 누구, 누가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He has a son. 그가 아들 한 명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구냐면은 선생님이 된 애야.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계속적용법은 다시 한번 보자. 접속사와 대명사 버전으로 나눠서 해석하는 게 올바르다. 그리고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뭐뭐는 그러나 뭐뭐는 이렇게 해석하라고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한 게 이제 사실 책에 나와 있는 이제 특징을 다 설명했거든요. 근데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안 나와 있는. 자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거 딱 하나만 쓸게요. 3번 특징. 여기다 쓰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 3번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관계 대명사의 선행사로 쓸 수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인칭 대명사, 고유 명사, 제기 대명사. 이런 애들은 선행사로 안 됐었죠. 그렇죠? 근데 계속적 용법에선 가능합니다. 계속적 용법에선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칭 대명사, 그다음에 고유 명사, 제기 대명사. 얘네들이요. 계속적 용법에서는 선행사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선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and 이렇게 나왔었잖아. 그럼 and, who 이게 원래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콤마를 붙여요. 이러면 가능하다고요. 이러면 가능하다고. 알겠죠? 자 그리고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대명사 계속용법. 이것도 지금 책에 아마 안 나와 있는 나와 있네요.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관계대명사의 선행사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였죠.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 근데 이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요. 선행사는요. 단어도 가능하지만 구도 가능하고 절도 가능하고 문장도 가능합니다. 얘네가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행사로. 오케이? 그러니까 선행사로 어떤 특정 명사 하나만 선행사로 쓰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일부분, 덩어리 아니면 앞문장 전체 이런 거를 다 선행사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이때는 단수 취급한다라는 게 기본입니다. 단수 취급.
자, 이거는 예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책에 있는 예문을 좀 보여줄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예문을 써보자면 I got an A on the math exam. 그 다음에 which made my parent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책에 있는 예문이거든. 잠깐 봐봐. 앞에 봐봐. I got an A. 내가 A를 받았어 on the math exam. 자, 그 수학 시험에서요. 통모하고 위치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그것은 나의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들어.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위치는 and 이시거든요. 근데 이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exam일까? 시험이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내가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다는 것이죠. 됐어요? 내가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다는 것, 앞 내용 전체죠. 내가 수학 시험에서 A를 받았다는 것이 우리 부모님을 행복하게 만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방금 쓴 문장에서 어떻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문장 이 전체가 뭡니까? 이 선행사가 되는 거예요. 선행사. 아시겠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내가 수학 시험에서 A 등급을 받았다는 것이니까 단수 취급. 그래서 이시라고 쓴 겁니다. 제가 단수 취급이라고 썼죠. 됐나요?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해석 문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사실은요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는 끝이거든요. 책에 있는 거 기준으로. 근데 더 있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파트가 많다고. 파트가 많다고. 자, 해서 이 관계대명사 이제 제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제가 만약 다음 시간에 이 문법 할 때 어디 할 차례냐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주세요. 7번 대속적 문법까지 했고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거 다 끝났는데 책에 없는 거 설명해 주시기로 했다. 미리 말하면 관계대명사 대세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관계대명사 대. 근데 이 대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책에도 안 나와 있고 오늘 수업을 못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관계대명사 대 8번부터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렇죠. 지난번에 116까지 했었군요. 오늘 관계사인데 오늘 책 기준으로는 사실 관계부사나 이런 걸 안 해서 오늘은 숙제는 많이는 안 해줘요. 알았죠? 그래서 문제 118에서 119 그리고 뒤에 122에서 124 오늘 딱 진도 나간 부분 그리고 워크북 그렇죠. 지난번에 91까지 했었으니까 워크북은 92에서 94 그리고 뒤에 주의할 건 있어요. 98에서 100쪽입니다. 네, 여기까지 전부 다 풀고 그 다음에 질문할 거 다 체크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이 아니죠? 오늘 필기한 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기 내용 배치 테스트를 반드시 해오셔야 됩니다. 자, 하는 방법은 아시죠? 이제 설명 안 해도 되죠? 오늘 여기까지 수고들 했습니다. 뭐라고요? 잠깐만요.